네, 안녕하십니까. 휘문고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동희 강사입니다. 저 오늘 총 세 가지 가지고 이야기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어땠는지, 두 번째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것인지, 세 번째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년에 진행됐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각각 지금 보시게 되면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가 둘 다 나왔습니다. 특별히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 이제 80점 배점이고 단답형은 20점 배점으로 역시나 동일하게 나왔는데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항 수가 좀 많았습니다. 27문항이었던 데 비해서 2학기 기말고사로 오게 되면 총 21문항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뒤쪽 2학기 파트 같은 경우에 확실히 유전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항 자체를 많이 내기보다는 그 문항에 대한 배점들이 좀 높았던 게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중하로 다한 것이 이렇게 좀 배점들을 나눠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2학기 쪽으로 오면서 전체적인 상 문항에 대한 배점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 문항 수도 많아졌다라는 게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난이도를 보게 되면 1학기는 좀 쉬운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2학기가 확실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결국 어떻게 저희가 좀 시험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봤는데 역시나 이제 교재가 조금 많이 달라졌죠. 이제 교과 과정이 달라지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있던 시험 부분과 1학기 기말에 약간 그리고 2학기 기말에 한 절반 정도가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됐을 때 각각 들어가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모든 시험지들을 이제 배점으로 이제 좀 놓고 보면은 거의 한 뭐 200점 정도의 이제 배점들을 제가 어떻게 조금 더 잘 여유롭게 각각 맞추어서 어떻게 좀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단원별로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에 이제 생명과학의 이해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의 특성 관련된 내용,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부분들 중에서 이제 생명과학 특성은 하문항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요.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이 약간 중문항으로 들어가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위주로 여기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낮고 대표 유형들을 좀 얼마나 잘 공부했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대표 개념들 그리고 대표 예시들 같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나 난이도 하문항의 그냥 다당 대표 유형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보니까 24년도 수능에 나왔던 자료 그냥 그대로 나왔고요. 옆에 보시는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와 바이러스, 뭐 단세포, 다세포, 그리고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문항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구나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생명활동과 이제 에너지 파트인데 여기는 두 가지 내용으로 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물질대사, 두 번째는 기관계에 대한 통합적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다른 학교 대비해서 조금 독특하다라고 제가 느꼈던 지점은 물질대사 파트가 조금 더 중요시 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기관계 문제가 조금 더 많은 편에 해당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 물질대사 관련된 중심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나왔던 문항들 중에서 이제 좀 변형 문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이제 18년도에 나왔던 이 모의고사 문제들하고 거의 유사했고 그리고 이제 기관계 통합적 작용이나 뭐 노폐물 형성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뭐 여기는 가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결해야 되는 문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보고 개념을 내가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제 생태계 파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태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 문항으로 봤을 때 중문항의 난이도가 확실히 이제 많이 높은 편에 해당한다. 출제 자체가 많은 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개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좀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군집 관련된 파트 문항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본 건 뭐냐면 낚시 선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유형 문제로 나오기는 하는데 선지 자체에서 한두 개 정도가 헷갈릴 수 있는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암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문항들을 봤을 때도 그런 문항들이 많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방향구법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항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조금 봐놔야지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인데 이게 이제 1학기 작년이죠. 작년까지 1학기 중간고사 파트 문항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학교 선생님들이 등급을 가르고자 좀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게 눈에 보였던 거고요. 이 막전이 변화 문항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 13문항, 여기에는 뭐 12문항, 여기 같은 경우도 한 10문항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파트 자체 문항도 많고 그다음에 난이도 좀 높게 나오는 문항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문항 수가 많다. 그리고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난이도 자체가 편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항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좀 저는 문제 유형 따라 풀이하는 루틴이 필요한 부분이 이 파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연습량이 좀 많아야 되는 것이고 타임어택형이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 도표 그리고 모식도 그리고 막전이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연결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이건 이제 서술형 문항인데 서술형보다 이제 좀 거의 단답에 가깝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그래서 그 단답형 문항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각각에 나와 있는 문항들이 다 기역, 니은, 디귿, 선지로 원래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저렇게 문항으로 변형돼서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모든 전체 자료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다 고3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나왔다는데 대신 이제 숫자들이 조금씩만 변화가 되고 몇 가지가 이제 조건들이 반대로 이제 바꾸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암기가 매우 중요한 파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선지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선 선지가 몇 가지가 조금 다른 선지가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보기들을 저희가 학교 프린터물과 학교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 필기들을 이제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해야지 이 선지들을 틀리지 않겠구나라고 역시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 이 특징하고 구조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OX로 연결하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조적으로 좀 보는 것도 중요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단원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생명과학 파트에서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게 개념하고 대표적인 예시들을 매칭하는 연습. 두 번째로 이제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경로 흐름을 도식화시키는 거. 그리고 모식도에서 단계별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생태계 파트에서는 암기적인 요소가 확실히 강하다. 그래서 암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학교 시험 문제 가장 큰 난이도를 차지하는 막전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풀이법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 준비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구조나 기능들을 매칭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과 개념 간에 연결해 주는 거, 자료에 대한 해석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킬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도표, 그래프 이러한 부분들의 연습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단원별로 조금 쪼개서 이제 봤던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난이도별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문항이죠. 하문항 같은 경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부분에 틀리게 되면 문제가 되냐? 등급 방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반드시 맞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역시나 개념 구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고 넘어간다가 아니라 개념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준킬러 문항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는 순서들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A부터 C까지 A 보고 B 보고 C 보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A, C, B로 가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가는 건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료 해석에 대한 순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공통 실수 패턴이라고
중요성이라고 하여서 조건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조건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과학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은 조건의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조건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보지 못하고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내가 어떻게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실수 유형들을 학생들에게 맞추어서 좀 맞춤 풀이법을 좀 만들어주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단순하게 학교 시험 문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수능처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에 맞추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별로 좀 계획을 보실 건데 주차별 계획을 보게 되면은 1주차 때 가장 어려운 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신경자극전도 시냅스 존달은 첫 주차부터 배워서 마지막 주차까지 지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풀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한 번 보고 끝난다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 4, 5주차에 걸쳐서는 그냥 쭉 진도 그대로 나갈 예정이고 5주차 안에 전반적인 진도는 좀 다 끝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6주차 때는 고난이도 문항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고 학교 문제에 맞추어서 실제로 이제 좀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6주차 때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까지 같이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직보 때는 전체 개념 정리,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터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 자체가 이제 3.5시간에 해당합니다. 3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리뷰 수업 무조건 진행하고 있고요. 전주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보면서 리마인드 시키겠다. 그리고 테스트 25문항으로 누적 테스트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2번에 걸쳐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문제풀이 하면서 이 부분들에서 안 되는 부분들 저희가 좀 해석하고자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들을 좀 보고자 하는데 저희 본교재 같은 경우에는 고2 개념에 맞추어서 고3 난이도에 이제 나오는 문항들을 좀 가지고 와서 실제적인 좀 자료 해석까지 좀 같이 가져가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서브노트인데 저희 휘문고에 맞추어서 조금 서브노트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서량이 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판서하는 시간 대신에 여기에서 보고 그냥 줄치고 조금만 더 적고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졌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갖고 다니면서 꼭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문항들을 조금 넣어놨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매 주차별로 저희가 단계별 문제풀이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교재가 이제 그런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매 주차별로 무조건 풀어야 되는 반드시 필수 문항들은 이 주간제를 통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 해마다 이제 나오는 시험지 저희 친구들한테 이제 받고 제가 바로바로 해설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까지는 이제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문항들에 맞추어서 좀 변형된 문항들을 실제로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테스트는 역시나 이제 누적 테스트로 나갈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올해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 좀 어떤 부분들은 좋았고 어떤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니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좀 후기 한번 적어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했더니 여러 친구들이 이제 보내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해줬던 말들 중에 이제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수업 시간이 조금 그래도 즐거웠다라는 거,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듣고 끝난다가 아니라 개념을 들으면서 좀 암기가 됐다라고 했던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클리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끝까지 많이 설명해 줬다라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풀이 접근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판서 필기가 이제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좀 반복하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을 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다 보내줬습니다. 실제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풀이법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다. 그리고 클리닉을 진행을 했던 게 가장 큰 메리트였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해줘서 올해 그러면 제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클리닉을 좀 어떻게 잡고 갈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리닉은 제가 이제 수업 전후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10시에 수업이 끝나다 보니까 수업 전 1시간은 무조건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중 클리닉을 반드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수학 타임이 월, 수, 금이나 아니면 화, 목, 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시간대 중에서 하루는 분명 안 되겠지만 다른 하루는 무조건 되는 요일을 좀 잡아보자라고 해서 월요일, 목요일 날 죄송합니다.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쭉 저희가 클리닉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개념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유형 문제가 안 되는 친구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저희 조교 선생님도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부분들을 이제 도와줄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부분은 테스트 보고 테스트가 안 되면은 꼭 반드시 와서 좀 제시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시 합격하고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놓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카톡이나 뭐 전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줌 클리닉은 이제 제가 꼭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많이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줌으로 이제 문제들 같이 이제 풀이해줬던 게 있어서 이것도 이제 올해도 역시나 동일하게 줌 클리닉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클리닉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들이 안 됐는지 좀 많이 확인을 합니다. 실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문제풀이만 이제 도움을 주면 되겠지만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도표나 그래프나 모식도를 아예 못 외우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좀 그려놓은 것들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서브노트가 있죠. 서브노트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은 꼭 그리게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당연히 그려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내용 암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 못 외우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 다한 거에서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친구들이 와서 실제로 한번 써보면서 내용 암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특별히 이제 남학생이다 보니까 암기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암기라는 건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유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하여서 그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부분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모의고사나 다지선다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미리 좀 공부를 시키겠다. 그리고 주간지는 유형별 난이도별로 들어가는데 모든 문항들이 이제 고의고사,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항들을 좀 다 같이 만들어서 조합을 좀 했습니다. 변형 모의고사로.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좀 많이 풀어볼 예정이고 주중 클리닉 진행할 예정이다. 주중 클리닉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 테스트 진행합니다. 25문항 매 주차별로 확인을 하면서 전주 그리고 이전 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저희 토요일 날 3월 14일입니다. 6회 수업과 한 번의 직보로 수업 진행할 예정이고요. 6시 반부터 10시까지 3시간 반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휴문고만의 가장 중요한 문항들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친구들이 올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혜 강사였습니다.